서울의 오늘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는 운전 습관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302만 6,900여 대입니다. 3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데요. 하지만 운전 습관 점수는 어떨까요? 서울 지역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부모의 54%가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쓴다고 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응답한 부모의 안전띠 착용률은 84%. 하지만 자녀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61%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은 부모의 과속이나 난폭 운전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고 28%는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운전 습관 이대로 괜찮은지 월요일 아침 반찬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조이 이나 씨 함께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두 분 운전 경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조이 씨,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에서는 운전해본 적이 많아요. 제가 미국 운전 면허 땄습니다. 근데 네. 한국 처음에 왔을 때는요, 너무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2년 전에는 한국 운전 면허 땄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전합니다. 무서워서 운전면허를 안 땄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참 조이 씨는 가만 보면 좀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겁이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안 어울려요. 딱 걸렸어요. 네. 자, 이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없고요. 네. 남편은 계속 따라고 하는데 네. 저도 역시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운전해요. 그래서 앞에 같이 따가지고 남편이 운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매너인지 앞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이거 매너인지 아닌지라든가 아니면 네.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든가 그다음에 뭐 운전 표식 같은 교통 표시라고 해야 네. 되나요? 표식 같은 거는 무슨 의미인가 막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약간 네. 바람이 있어요. 이나는 아, 운전면허를 빨리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운전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두 분은 어떻습니까? 뭐 급한 편인가? 근데 또 이나 씨는 운전을 안 하시긴 하지만요. 교통법규나 정석대로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법규로 가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네. 그래도 어디서나 좀 법규 말고 또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내는 스타일인데 운전하다 보면 좋은 방법 뭐 찾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법규로 할 것 같고요. 대신에 남편은 운전할 때는 진짜 저는 예측 못해요. 어쩔 때는 되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막 천천히 운전할 때도 있고요. 네. 어쩔 때는 막 화를 내면서 거의 역수준으로 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고요. 네. 저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도 성격 보면은 어쩔 때는 기분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한마디 이렇게 딱 하면은 복팔다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요. 운전할 때랑 그냥 성격 라든가 진짜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조이 씨는 운전 습관 어떠세요? 네, 저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생각이 급하지 않아서 약간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뭐 와이프하고 같이 운전하면 와이프 답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격하고 운전 습관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에 따라거나 아니면 상황 따라 이렇게 운전한 습관 네. 뭐 이렇게 비슷한 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격보다는 나이나 이런 그 경험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달라진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이 씨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운전을 그렇게 천천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나 미국에서는 운전자들이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조이 씨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운전할 때와 미국에서 운전할 때 좀 다른가요? 네, 엄청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길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넓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뭐 되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사람들이 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좀 일찍 출발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급한 일이 없어도 다 빨리 가요. 진짜 완전히 위험하게 뭐 여기저기 빨리 가서 제가 진짜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난폭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자, 이나 씨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요. 네. 네, 이제 수도랑 비교하면은 한국은 얌전해요. 어, 러시아 그 수도 모스크바의 네. 사람들은 운전하는 방식은 제가 가끔씩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출장 가거든요. 네. 다시 택시나 차를 안 타고 싶어 한대요. 모스크바 그 시내이다 보니까 완전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을 막 해요.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끼어들잖아요. 막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네. 역을 안 해요. 와, 진짜 끼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러시아 아니라 모스크바 운전을 보면은 한국에 조금 더 얌전하는 것 같아요. 아, 속된 말로 우리처럼 얘기하면 레이싱을 하는군요. 네, 아. 레이싱하고 욕하면서 해요. 아, 그래요. 여자들도 막 욕하면서 운전을 러시아가 하더라고요. 그런 편이군요. 네. 네, 그 러시아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무섭다라는 소리를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면 운전 매너는 어떻게 보시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대략 몇 점 정도로 보세요, 이나 씨? 만약에 100점으로 따지면은 한국은 100점에서 50점? 이렇게 50점이요? 생각하고요. 네. 대신에 러시아도 이야기하면은 100점에서 30점. 그래요? 네. 그러면 조이 씨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점수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제 점수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30점. 네. 좀 낮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60점 정도 생각합니다. 아, 네. 미국의 운전 습관이 60점 정도 네. 되고 한국은 30점 정도. 꽤 네. 낮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운전 습관 한 그래도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60점, 70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 고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그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운전 매너들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고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1위가 깜빡이 켜지 않고 끼어드는 운전자라고 답했는데요. 약 83%가 가장 많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고 없이 급브레이크 밟는 운전자가 11%로 나타났고요. 주차 공간에 2칸 차지하는 운전자, 주차 공간을 2칸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분도 5%로 나왔고요. 이거는 조이 씨가 해당할 것 같은데요. 거북이 운전자 5%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가장 놀라거나 이런 비매너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는지 조이 씨부터 대답을 해주시죠. 네, 저는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들이 네, 네. 제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또한 핸드폰 보면서 운전할 때는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네, 제가 뭐 한국 사람들이 뭐 DMZ인가 그거 보면서 운전하고 네, 막 DMB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멀티태스킹 가능해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DMB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혹은 끼어들기 할 때 무서움을 느끼셨고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운 거 생각하면은 깜빡이 안 끼고 끼어드는 것도 저도 네. 사실은 이해 못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이 안 끼면은 갑자기 끼어들면은 무섭고요. 근데 가끔씩 오른쪽 깜빡이 끼는데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가끔씩도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왼쪽 오른쪽 방향 감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운전할 때 좋은 습관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 고속도로 갓길에서 와서 끼어들 때 혹은 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길에 옆에서 이제 차선이 잘 들어오는 그 차선에서 끼어드는 그 얌체 운전자들이 있어요. 이거 끼어들기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화가 나는데 운전하다가 혹은 이제 운전을 지켜보다가 화난 경험들이 있으신지 조이 씨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많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요. 진짜 제가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는요. 좀 특히 저만 때문에 운전하는
뭐 이렇게 뭐 자기 운전하는 습관 아니면 뭐 안전하기 위해 운전하면 저 위에 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가야 되면 아니면 오른쪽 가야 되면 미리 알려주는 거 낫지 않아요? 네. 왜냐면 진짜 뭐 사고 날 수도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그거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그냥 깜빡이 안 쓰고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안전하지 않도록 운전하면 네. 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진짜 어떻게 애기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아주 다치면 진짜 다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이나 씨는 뭐 혹시 네. 화난 적 있으세요? 운전 화난 옆에서 적이요? 보다가? 저는 화 안 날 것 같죠? 화난 적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복수. 복수. 네, 근데 보복 운전. 네, 근데 네네. 웃기는 거 보스들도 복수하더라고요. 아, 버스 야. 기사님. 네, 만약에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깜빡이 안 끼고 앞에 끼잖아요. 네. 그럼 버스 기사님도 열 그렇죠. 받아요, 사실은. 네. 열 받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혼자 계시면 저 할 말이 없는데 뒤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네. 복수를 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아, 그럼 불안하죠. 화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불안해요, 승객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네, 또 하나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운전 습관이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잘 안 지키는 교통 법규가 있는데요. 이게 제한 속도 준수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겨우 18% 정도이고요. 또 안전거리 유지 준수율도 28% 등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과속은요, 어느 나라에서나 좀 잘 안 지켜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어떤지 일단 조이 씨부터 답을 해주시면요. 미국은 똑같습니다. 어, 네, 근데 한국처럼 카메라 없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과속을 해서 경찰을 스피드 체크하면서 저기 벌금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미국도. 네네. 그래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 어떤가요? 러시아는 기본 속도가 180인 것 같아요. 제한 속도는 있는데도 무시하고 180으로 이렇게 딸리고요. 안 좋죠. 네, 과속. 180km로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 친오빠 차 타면은 180 기본이에요. 도시하는 완전 야. 레이싱카 상상이 가지 타는 않아요. 기분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러시아 가면 친오빠 차 타면은 무서워 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들 이렇게 달리니까 막 겁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경찰들이 속도 네. 지키는 데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떤 기계가 있냐면 그 조그만 기계 같은 거 있는데 차에다가 설치하면은 얘가 그 안테나로 잡아가지고 카메라 어디 있는지 잡아가지고 미리 알려줘요. 한 네. 5분 전에. 예. 그게 원래 기계에 설치하면 불법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아. 그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래 이게 조그마니까 몰래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그 재보지 않은 채 여기면은 180 정도 달리고요. 미리 깜빡깜빡 이렇게 꺼리니까 네. 이제 카메라 있을 거다 5분 전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속도를 낮춰주고요. 안 좋은 우리나라도 습관이.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그런 기능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비슷한 게 러시아에서도 있군요. 네. 그런데 180km로 달린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야. 뭐가 보이긴 할까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이제 이나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나쁜 운전 습관 중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해 12월에는 이 용인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당봉을 휘두른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는 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의 도로 위의 보복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보복 운전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는 저기 갑자기 어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빠르게 가서 그 경찰 잡으면 네. 벌금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있어서 작은 실수이라도 화가 잘 났고 그 다음에 그 벌금이 미국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보복 운전을 하다가 총으로
운전자를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나요? 네, 많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미국도 보복 운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좋은 말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네요. 음. 러시아도 사실은 이렇게 사고 나거나 아니면 이제 보복 운전하다가 보통 다 사고 나거든요. 네. 사고 나면은 사람들 이제 내려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음. 무섭게 싸우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한 번은 되게 인터넷에 유명한 비디오도 돌아다녔어요. 예. 이제 보복 운전하다가 음. 앞차랑 저기 이렇게 가는 차랑 이렇게 마주친 적 있어요. 그러면은 화나가지고 운전자가 남자였거든요. 그럼 야구 그 배트 같은 거 오. 있잖아요. 그거 꺼내가지고 나와봐라 했더니 그 상대방이 정을 꺼냈어요. 그거 되게 돌아다녔거든요. 인터넷에. 러시아에서는 네. 웬만하면은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싸우지 마라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저도 네. 사실은 부모님이랑 애기랑 이제 공항에 가는 길에 이렇게 택시 타는데 택시도 빨리 가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공항에. 그래서 빨리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도 이렇게 진짜 빠른 속도로 우리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택시 오. 우리는 진짜 멀쩡했는데 운이 받아가지고 예. 멀쩡했는데 택시가 거의 뒤에 찌그러졌거든요. 트렁크 있는데 어.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다른 택시 타는데 다른 택시 기다리는 동안 이제 택시랑 다른 차랑 사고 나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안 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일단 보복 운전도 심하고요. 사고 나면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네. 이 나라를 불문하고 운전 이런 그 문화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난폭해지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습 위협 운전자에게 지난해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큰데요.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러시아나 미국에서의 보복 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강력한 편인지 조이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보복 운전을 사고가 났을 때 경험에 있는 엄격하게요? 네,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어떻게 말하죠? 그리고 보복 운전을 해서 경찰을 걸으면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주말에 다르지만 네. 열세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많이 없으면 저기 규칙 잘 지켜야죠.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이나 씨, 러시아에서는 벌금이 있나요? 네, 벌금도 있고요. 사실은 경찰들이 이제 사고 나면 경찰들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 의견을 듣고 포본에 가서 감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네. 네, 몇 개월 아니면 뭐 1, 2년 정도 벌금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보복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안 하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아니면 걸리면은 벌금이고 사고 나면은 이제 감옥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사실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그러네요. 또 그 나쁜 운전 습관 중에서 지금은 이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DMB 시청 금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이 씨도 그 말씀하셨죠. 스마트폰이나 DMB 보면서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러시아나 미국에서는 그 이렇게 DMB 시청이나 스마트폰 시청하면서 뭐 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습관이 없나요? 어떤가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DMB는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문화고요. 네. 이제야 뭐 내비게이션 정도는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나라가 워낙 커 보니까 이제 도시 안에 되고 도시 외에는 잘 안 되거든요. 지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써요, 사람들은. 그래서 잘 쓰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엄청 잘 써요. 아, 그래요? 근데 통화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길 찾기 하거나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문자도 보내기도 해요. 불법이에요. 아, 그 불법인데 법적으로? 제 네. 생각에는 벌금이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벌금은 한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스마트폰을 썼다 증명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네, 경찰에서 이제 그 전화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몇 시에 뭐 했는지 핸드폰으로. 그럼 그 시간이 잡힌 시간이랑 그 다음에 핸드폰의 내역서에 보면 뭐 통화 시간이라든가 같으면은 3만 원 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네요. 하죠. 예, 네.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군요. 조이 씨, 그 미국에서는 어때요? DMB나 스마트폰 가지고서 주마다 운전해요? 다르지만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근데 블루투스 같은 거 쓰면 네. 선 안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나 저기 마이크로폰. 네. 근데
그 저기 뭐 DMZ 우리나라에서 DMZ 없지만 만약에 뭐 저기 DVD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그것도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 운전 중에 시청하는 것은 무조건 네. 불법이다. 그리고 벌금은요. 네. 그 처음에 잘못하면 그 1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씩 오르가요. 세 번째, 아. 네 번째. 그 다음에 한 다섯 번째 하면 그 저기 면허 그냥 한 2달 정도 정지가 정지. 되는군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나쁜 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뭐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긴 한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나 씨는? 저는 시험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제 생각에는 벌금이나 아니면 교통 규칙을 만약에 깨게 되면 벌금 좀 올리거나 그런 거 강화를 해야죠. 네. 시험 자체로는 강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버릇 안 바뀌거든요. 그 운전하는 거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편을 지켜보니까 성격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릇 고치기 위해서 뭔가 아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빨리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럼 과속은 벌금은 어마어마하게 하면은 그 사람도 빨리 가는 거 좋아하지만 그래도 걸리면은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천천히 가자. 네. 그런 버릇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조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금에 의해 네, 뭐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 혹은 뭐 운전면허 시험을 좀 더 어렵게 만들자. 네 맞아요. 왜냐면 뭐 특히 한국에서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들이. 네. 그래서 벌금 있어도 뭐 상관없다고 이렇게 뭐 막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금 진짜 심하게 엄청 높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 잘 해주거나 아니면 저기 그 운전 면허 따기 조금 더 힘들게 만들면 뭐 그 좋은 저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벌금을 크게 줘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최근 운전면허의 분노 조절 테스트까지 치른다고 해요. 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은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약속을 잘 지켜야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 또 한 번 더 기다려 줄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안전운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